21선을 보는 게 아니라 주봉을 보세요. 주봉. 중장기 가치 투자하는 종목. 고점에 팔지는 못하지만, 머리 꼭대기에 팔지는 못하지만 어깨에 파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더의 가장 제1 덕목은 결국 손절. 손실도 사업비용이다. 그 다음에 사실 요즘 뭐 2차 전지 소재주 엄청나게 좋죠. 수소 네. 테마주. 그게 세상을 다 바꿀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급등을 해도 네. 지금 사도 전혀 비싸 보이지 않는 그런 네.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스스로 합리화가 되거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과거로 돌아보면은 참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5G. 네, 5G가 그렇죠. 또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맞아요. 몇 년 전에, 작년, 2019 재작년에 년도에. 그랬죠. 그러면서 엄청 올랐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과 같은 논리로 사신 분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노 와이어리스라든가 맞아요. KMW 있죠. 에이스테크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 샀다가 지금 뭐 거의 50% 이상 반토막 나신 분들이 너무나 많단 많죠. 말이죠. 너무나 많죠. 일단 요 섹터, 그다음에 요 댓글 주신 거 보니까 이노와이어리스하고 KMW 요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아쉽지만 그 최근에 5G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5G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는 2019년 9월에서 10월경이었어요. 당시에 KMW가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 발표하면서 기대감 자체로 올라왔었던 부분이 실망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했었고,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이어지면서 작년은 힘든 시기, 그리고 올해도 이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격적으로 나오지가 않으면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줄을 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팔 수 있는 시기 자체는 많이 놓치시고 지금은 언젠가 올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간에 녹이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일단 5G라는 것 자체는 결국 최근에 보면 결국 이런 거예요. 시장의 주도 트렌드였죠. 2019년도에. KMW가 당시에 뭐 7배씩 올라왔었고, 연초 대비해서 오이솔루션을 비롯한 앞서 말씀드렸던 이노 와이어리스 등 관련된 그 종목들이 올라왔었고, 그때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이 이제 4G에서 5G로 이제 세대가 변한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5G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서 이제 해외 쪽 수출이나 이런 부분 모멘텀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KMW가 실제 2분기에 실적으로 보여주었죠. 근데 이게 3분기에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었고, 우리나라 28GHz 주파수 경매 받았던 거 오히려 반납을 하고 있죠. 왜? 최선성이 안 나오니까요. 통신사들 입장에서. 그리고 당장 델타 변이를 비롯한 이런 쪽이 코로나가 발목을 잡았었고, 그리고 최근 분기, 그러니까 10월달 들어서 분위기를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그 이번에 지금 그 추정치 이런 것들 그 통신사들 보면요, 에이스테크가 지금 드디어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RFHIC가 2분기 흑자 전환 자체가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드디어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 즉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 장비를 납품한 업체가 삼성전자가 작년 그 10월경인가 8월경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버라이즌으로부터 대규모 8조 원대 수주를 받았어요. 그게 매출로 나가는 시기가 올해 3분기부터였거든요. 근데 이게 늘어나면서 지금 보면 숫자에서 흑자는 나왔어요. 근데 지금 10월 들어서 나온 분위기가 4분기에 다시 숫자가 꺾인다요. 왜? 지금 미국에서는 인프라 법안 이런 부분에 따른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4분기에 투자 자체가 딜레이 된다는 게 지금 새롭게 업데이트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5G 입장에서는 지금은 또다시 또 인구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KMW가 되었던, 말씀하셨던 그 이노 와이어리스가 되었던 이런 쪽 같은 경우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KMW는 뭐 매시브 마이 뭐 관련된 기지국 장비이고, 이노 와이어리스는 이와 관련된 뭐 계측기 뭐 이런 쪽을 하고 있는 쪽인데, 둘 다 결국 5G가 살아나야 되고 섹터가 살아나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은 아쉽게도 시장의 주도 트렌드는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2차 전지 친환경차 혹은 엔터 미디어 컨텐츠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만 계속해서 연속성이 나오고 있지, 이런 5G는 미국 인프라 법안 얘기 나왔을 때 한 번씩 툭툭 튈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때 좀 잘 팔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 KMW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참 아쉬워요. 너무나 아쉽죠. 보세요. 이게 일봉입니다. 고점과 저점 계속 낮춰 나가고 있죠. 진짜 끝이 없네. 끝이 없죠.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두 번이나 그렇죠. 있었네. 바닥이라고.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바닥이 아니라 그냥 지하실 1층 천장이었구나. 더 밑으로 뚫고 내려가서 자, 이제 완전히 바닥 잡았다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올라왔는데 기존의 고점 자체를 높이지 못하는 거죠. 고점 자체를 높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딱 이러한 구간.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최소한 이런 부분이라도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닥을 논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역배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장기 입행이라고 하는 저 개인적으로 보는 55입평 이 부분이라도 넘겨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을 논하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고점과 저점을 낮춰나가는 구간이고 지수도 하락 구간에서 KMW를 지금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뭐 파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마이너스 50% 이상 손실을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대다수가 그러실 거예요. 이거 사신 분은 제가 장담하는데 2019년에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시장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 그때 물을 타셨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올해 어느 정도 장 초반에 좀 올라오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내리막이죠. 이게 결국 시간에 녹여야 될 것 같아요. KMW도 마찬가지고 이너와이어리스도 동일합니다.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비슷해요. 똑같죠.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까 KMW와 이너와이어리스 차트 동일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50주 신저가네요. 오늘이 50주 신저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드리겠습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지금은 차라리 계좌 분리해서 이거는 따로 계좌 따로 하나 해가지고 따로 보세요. 이쪽 맨날 보고 있어봐야 스트레스 받아요. 보면은 화나거든. 네,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멘탈 붕괴되고. 흔들리면서 오히려 이거 보다 보면 어떤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수익 잘 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나 2차전지 팔아가지고요. 오히려 이노와이러스 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워낙 그 수소 테마가 됐든 2차 전지 소재주가 됐든 네. 이런 쪽에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으면은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자꾸 오버랩이 돼요. 네. 그래서 저 때도 그 시점에서는 정말 성장성과 숫자가 계약이 막 터지는 네, 맞아요. 정말 확실해 보이는 거였잖아요. 앞으로 10년 세상을 바꾸는. 보세요. 2018년도에는 MLCC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막 쇼티지 난다고 그때 엄청나게 날아갔었죠. 사마콘대에서. 19년에는 5G가 그랬죠. 20년도에는 우리가 카카오 네이버. 근데 지금 카카오 네이버 어떻게 하고 있죠? 욕하고 있잖아요. 즉 시장의 주도 트렌드는 항상 바뀔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의 주도 트렌드는 2차 전지예요. 근데 2차 전지라는 게 재미있는 게 내년도 아니에요. 22년도 아닙니다. 23년도 아니에요. 심지어 최근에는요. 21년 거의 다 지났으니까 앞으로 3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24년도의 이런 앞으로 이 정도 캐파를 증설을 할 거니까 그러게 되면 이때 이 정도 수익이 날 거니까 이 장기 공급 계약에 기반해서 이거를 밸류를 땡기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 이런 논리 자체가 에브리바디 오케이 올라가니까. 근데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는 사람들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거죠. 아,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중장기 가치 투자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흐름 자체가 꺾이냐 안 꺾이냐 판단하실 때 여러분들이 21선을 추세선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21선을 보는 게 아니라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서 만약에 20주선 자체가 훼손해서 꺾이고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오히려 그때 파세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중장기 가치 투자하는 종목 고점에 팔지는 못하지만 머리 꼭대기에 팔지는 못하지만 어깨에 파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하여튼 이게 참 그 딜레마예요. 이 분위기상 조금 더 오를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수익이 나는 그런 섹터 주식들이긴 한데 근데 이게 또 보면은 너무 끌어다 쓴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항상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래 가치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또 매력도가 있고 참 여기서 중심을 잡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가격과 그리고 가치. 참 가격과 가치 그 괴리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인베스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결국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름이 뭐죠? 동양제철화학 OCI. 네. 참 남자 옛날 주식. 이름만 생각이 나가지고 63만 원 아직까지 저도 기억나요. 그렇죠. 63만 원. 제 기억으로도 네. 그때 제가 열심히 그때 주식할 때였는데 OCI 동양제철화학 그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맞아요. 폴리실리콘에 대한 기대감, 맞아요. 세계적으로 태양광 그리고 계약 펑펑 터지고 그래서 주가가 또 빠질만 하면 또 급등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10분의 좋잖아요. 1 토막. 예. 10분의 1 토막 났죠. 하여튼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일단 이렇게 좀 단 열매를 이렇게 좀 따먹기는 하되 너무 이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파티에서 파티는 즐기되 취하지 마라. 주식하고는 연애만 하지 결혼을 하지 말아라. 김영익 교수님
파티장 입구에서 놀아라.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게. 네, 김영익 교수님은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또. 네. 하여튼 그런 말씀이 자꾸 이제 떠오르는데 네. 예, 이런 것들은 아마 가지고 그 각자의 성향이라든가 예, 다 틀리시기 때문에 잘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요즘 셀트리온도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안타깝죠. 그냥 네. 올해 그러니까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올해 투자 성과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바이오에 줄 서셨던 분들은 기본 반토막이에요. 기본 반토막이에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은 계속 낮춰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안타깝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바닥을 잡는구나.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웬걸 최근에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후 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나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못내 안타까워요. 저는 최근에 좀 어느 정도 기존의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면 기간 조정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좀 사볼 수 있는 기회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셀트리온뿐만이 아니에요. 셀트리온도 이 친구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욕하는 순간 그냥 저는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워낙 강성주지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한경 방송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대가리 받고 사과도 드린 적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살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강성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뭐 파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종목은 그냥 토템이에요. 민간 신앙 같은 그런 종목이라서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신 분이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꿨다. TV에서 이제 주식 방송할 때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믿음의 영역으로 지금은 말 그대로 꼭 쥐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으로 이 종목 한번 사볼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호재에 둔감하게 반응하고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신규 접근은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뿐만이 아니에요. 다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섹터가.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쪽이. 예, 바이오가 가장 작년에 이걸로 돈 벌어서 은퇴합니다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셀리버리예요. 셀리버리. 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게 참고로 월봉입니다. 월봉이고 이게 일봉이에요. 자, 셀리버리. 무서워. 예. 이 친구가 뭘 잘못했어요? 하고 있는 사업 잘하고 있고 임상은 더 진전이 됐고 분위기 자체는 좀 더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한 거는 없는데 시장에서 주도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이런 바이오에 대한 그리고 향후 임상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좀 더 바라보고 있었다면 오히려 지금 시장은 이 바이오보다는 다른 쪽으로 옮겨간 거죠. 변덕스러운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고 제 주위에 바이오 같이 투자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결같아요. 이 회사 더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고 회사 내용 변한 거 없어. 펀더멘탈 변한 거 없는데 변한 거는 주가뿐이야. 이 회사가 뭘 잘못했어요. 20만 원 넘어가는 주가가 지금 5만 원대인데요. 4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하는 거는 똑같더라도 결국 어느 쪽 시장의 주도 트렌드와 맞춰서 같이 가느냐 아니면 역행해서 가느냐 이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올 한 해는 완전 극과 극이었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줄 서신 분들은 에브리바디 업계 너무나 행복해. 근데 바이오에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욕하고 있고 혹은 앞서 대형주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 욕하면 지금 계속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학개미꾼 입장에서는. 네. 하여튼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리가 기준을 삼을 만한 네. 그 참고할 만한 기준이 없잖아요. 사실 신약이 성공하냐 마냐 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냐 마냐 게임 체인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 확신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에 대한 자기 확신 남들이 볼 때는 게 토템 같아도 네. 자기 확신이 있어야지만 버틸 수 있는 맞아요. 섹터일 것 같아요. 저기는. 그리고 시장에서 이쪽을 좋다고 바라보면서 제2의 신라젠 지금은 완전히 신라젠이 안 좋은 쪽 대명사였지만 당시에는 제2의 신라젠 하면 대박의 대명사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박셀바이오 뭐 이런 쪽을 찾는 부분이었고 제2의 신풍제약 그리고 올 한해는 이런 쪽이 뭐 제2의 한국 BNC 이런 쪽으로 옮겨갔죠. 물론 바이오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기는 했었지만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치료제 관련 백신 관련 이런 기업들은 한 번씩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 한국 BNC의 경우에도 딱 4일 만에 마이너스 70% 4일 만에 마이너스 70% 되기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은 기대감만의 영역으로 좀 일정 부분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는 언제든지 기민한 대응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테마 이쪽은.
네, 하여튼 뭐 바이오는 정말 어렵죠. 전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영역이라는 게 확신의 영역, 믿음의 영역, 믿음, 종교의 영역 같기도 하고. 신앙처럼 이쪽은 완전히 그 주주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고 훨씬 더 깊이 있게 하세요. 그분들이 이제 결국 그 시장 뭐 이런 부분에 있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이 녹여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 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엔 2년에 한 번씩 왔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에 그랬죠. 17년에 그랬죠. 19년에 그랬죠. 그리고 이게 올해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삐끗하긴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바이오가 살아야 결국 여러분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참 계속 그 떠오르는 두 가지 그 격언이 저 머릿속에 맴도는데 하나는 주식은 미인 대회다. 네, 정말, 미인 대회죠. 네, 그렇죠. 정말 그 인기 있는 지금 누가 인기 있느냐, 뭐에 어떤 이유로. 맞아요. 하여튼 그거 결국 수급이니까. 네. 하나는 파티는 즐기되 취하지 마라. 그런 어떤 그 급등하고 있는 아니면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끝없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 요거를 좀 버려야 되는 거. 맞아요. 이런 게 좀 적절한 그 뭐랄까 중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좀 이 적절한 절제, 욕심의 절제도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어떤 섹터나 주식들은. 맞아요. 예. 시장에서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때는 맞았다가 이때는 틀렸다가 항상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용비 어천가를 부르지만 뭐 내년 이맘때쯤 돼서는 너도 나도 욕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지금 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올해는 많이 먹혔었던 거고 결국 나에게 수익을 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인 거고 좋은 회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 참여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 나에게 돈 벌어주는 쪽이 결국 맞는 방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자. 그래서 인베스터 영역하고 트레이더 영역하고 항상 분리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섞이지는 말자. 나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투자하겠다고 들어갔는데 떨어진다고 해서 홀라당 팔아버린다든지 트레이딩 한다든지 아니면 단타 치려고 작게 트레이딩 하다가 물리고 났더니 아 생각해보니까 이 회사 참 좋은 회사야 이러면서 아 이거 같이 투자해도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원치 않은 장기 투자 같이 투자하신다든지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에 시장 추세에 맞서기 위해서 용감하게 물타다가 원치 않은 대주주가 된다든지 진짜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그런 분을 봤는데 여튼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하나만 더 봐주시죠. 삼성전기도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네. LG이노텍이 오늘 빠지는 거는 결국 애플 관련 이슈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삼성전기도 지금 뭐 뚜렷한 모멘텀을 좀 잘 못 찾겠어요. MLCC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전장용 MLCC 얘기도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쏙 들어갔죠. 그리고 이런 그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리고 지금 이런 쪽이 하는 것 자체는 프리미엄 폰 많이 팔려서 삼성전자 IM 사업부 이익 자체는 올라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삼성전기를 비롯한 여러 부품주들 입장에서는 마진 스퀴즈 당하고 있는 이러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기는 업데이트를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시장을 주도로서 계속해서 리포트 나오면서 업데이트가 되면 좋은데 최근에 나와 있는 리포트를 보더라도 실적은 지금은 좀 괜찮을 수는 있는데 업황에 대해서는 계속 좀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삼성전기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MLCC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리 이런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이런 중저가, 이런 미드십 쪽 스마트폰 자체가 많이 팔려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 자체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시간이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이런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현 시점에서는 그냥 보시면요. 주봉선 추세 완전히 깨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구간이잖아요. 일정 부분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종목도. 그냥 비중줄이자. 네, 애둘러서 표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 이거 파세요! 말하면 여러분들 속은 시원할지언정 가지고 계신 분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판단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하시고요. 이미 팔 시기도 이 종목도 많이 놓쳤어요. 올해 대형주가 다 그래요. 그렇죠. 예, 시간이 녹이시는 어느 정도 인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네. 안타깝네요. 좀 좋은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좀 안타깝네요. 시장이 좋아야 좋은 얘기를 할 게 많죠. 그렇죠. 시장이 나쁜데. 시장이 좋으면 진짜 10종목 중에서는 아무거나 찍어도 한두 종목 빼고는 다 올라가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한두 종목 빼고는 다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고 네. 전문가 영역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바람 부는 방향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워낙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죠. 맞아요.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지금 처한 환경을 탓하거나 좀 좌절하거나 뭐 우울해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이유만 좀 잘 분석하더라도 같은 실수만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다음을 좀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 어차피 그 주식 계좌 정리하기 전까지는 지금 벌어도 번 게 아니고 딱 잃어도 잃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평가손 평가액. 근데 그게 진짜 이율 배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 이익이 났을 때는 많은 분들이 돈 벌었다고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옛날 여의도 유명하잖아요. 주가 오르면은 자기가 아직 현금화 하지도 않았으면서 한턱 내느라 여의도가 술 오히려 마시느라. 다들 기분 좋아가지고 에브리바디 해피하면서 평가액에서 나 오늘 얼마 벌었어 다 그러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주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평가손이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반대예요. 아직 나 팔지 않았으니까 이거 손실 아니야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만약 평가액으로 만약에 돈을 번 거였으면 평가손도 이게 돈을 잃은 거잖아요. 근데 평가손은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이게 잃은 게 아니야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을 위로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더의 가장 제1 덕목은 결국 손절, 손실도 사업비용이다. 내가 틀렸으면 빨리 자르고 내가 시장에서 올바로 보는 거, 이익 나는 거에 좀 더 힘 실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진실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아프죠. 아픕니다. 아프지만 그거를 인정해야 또 다음이 있는 거니까. 네. 네, 오늘 이렇게 힘든 하루지만 장이지만 네, 그래도 한번 우리가 처한 상황 그리고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고요. 오늘 이제까지 박창윤 메이크드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십시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 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9회 기회 8.15 머니톡에서 9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